이러한 사정 변경은 사실 계약의 중대한 변경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해제가 가능합니다. 각서에서 사정 변경이 생길 수 있다는 것, 사업주에게는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원고, 즉 조합원들이 패소를 낸 케이스인데요. 이번 사안인 경우에는 자기가 배정받았던 조합을 가입하면서 자기가 배정받았던 원래 동호수가 변경이 된 케이스인데요. 이러한 사정 변경은 사실 계약의 중대한 변경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해제가 가능합니다. 계약을 해제하고 그 다음에 내가 불입했던 계약금이라든지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게 우리가 일반적인 이론인데, 보통 우리 최근 판례에서 보면은 1심, 2심에서는 조합원들 입장에서 반환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동호수를 애초에 받았는데 그게 배정받을 수 없는 사정이 생겼거든요. 이거는 계약의 중대한 변경이라 봐서 조합 가입 계약을 취소하고 반환받을 수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대법원에서는 두 가지 면에서, 즉 첫 번째, 각서에서 사정 변경이 생길 수 있다는 거, 그런 거를 각서에서 이미 예상했다는 점과, 그 다음에 동호수가 그 해당 아파트가 없어진 이유가 사업자 자체도 예상할 수 없었고 사업 계획을 임의로 변경한 게 아니라 변경할 수 없는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 변경의 사유가 사업주에게는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원고, 즉 조합원들이 패소를 낸 케이스인데요. 우리가 이번 사실 그래서 이게 일률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케이스마다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돌려받을 수 있고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해당 케이스를 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최근 제가 수행한 사건인 경우에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 일종의 딱지를 구매를 했는데, 중개인이 해당 이 물건을 소개하면서 그 동의유를 과장했던 케이스입니다. 물론 가입은 2010년도에 중개인의 그런 소개를 통해서 가입을 했는데 실제로 지역주택이 해산된 거는 2019년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의뢰인 같은 경우에는 9년 동안 그냥 기다린 거예요. 근데 막상 9년 후에 해제가 됐는데 나중에 언론이라든가 구청을 통해서 알아보니 동의율 자체가 과장됐다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이런 케이스에 있어서도 물론 이제 이런 건 중개인의 설명 의무 위반도 하고 연결이 됩니다만, 지역주택조합의 일단 딱지라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율을 과장했다면, 즉 그 해당했던 달라진 사정을 우리가 입증만 잘한다면 조합가입 계약의 탈퇴는 물론이고 조합이 무산됨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당연히 사업 시행자뿐만 아니라 이를 중개한 중개인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실제로 승소에 이끈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조합 가입권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분양권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분양권하고 가입권을 동일시해서 판단해서는 안 되고요. 지역주택조합은 특히나 분쟁이 많기 때문에 그 다양한 판례와 해당 케이스에 대한 명확한 쟁점을 짚어서 법원에 통해서 법률 구제를 받는 게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